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을이랑 겨울을 해야겠죠? 페이지 196페이지를 펼치고 여기 196페이지 여기 한 페이지가 여기 가을하고 겨울이니까 여기를 펴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가을 봅시다. 본사에서 세 번째 가을 부분입니다. 페이지는 196페이지를 펼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 중요했던 거 있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나오는 시어를 통해서 우리가 가을인지를 알 수 있는지 이제 그걸 아는 거. 그리고 가을에도 또 역시 뭘 보내고 싶겠죠? 임금님에게 보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왜 보내는지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오르낼지, 하룻밤 서리라고 했죠. 자, 서리라는 게 뭡니까? 자, 우리 서리는 우리가 이렇게 좀 날씨가 추워질 때 이렇게 좀 약간 얼음처럼 사사사 엉는 거, 이렇게 어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서리라는 거는 이제 수증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얼어가지고 이렇게 얼음 표면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현상을 서리라고 해요. 서리는 왜 생길까요? 서리는 추워지니까 생기겠죠. 그래서 쌀쌀한 가을이 되면 복사 냉각에 의해서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면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워지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게 돼서 추워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슬이 맺히게 되겠죠. 열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보통 언제 나타나냐면 서리는 이제 가을이 깊어지는 10월에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겨울이 여름이었잖아요. 여름에서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 어때요? 기온이 떨어지게 되죠. 기온이 떨어지면 어때요? 춥죠. 춥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니? 여기 이슬이 맺히게 되겠죠. 얼게 되겠죠. 여기 추워지니까. 그래서 서리가 가을을 의미하는 시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니까 서리가 이제 가을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서리 김에 서리 기운에 뭐가 있다는 거야? 기러기가 울면서, 열째 울면서 간다, 녀다, 역시 뭐라고 했어요? 가다라고 했었죠. 가다. 자, 가다라 현대어로 이제 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룻밤에는 서리가 있는 기운에 기러기가 울면서 갈지라고 했죠. 이제 기러기는 철새예요. 이제 가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절적인 배경, 특히나 가을을 의미하는 계절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를 골라봐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서리하고 기러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리가 있는 이제 그런 가을 기운에 이제 기러기가 울면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것도 알 수가 있겠죠. 울면서 가고 싶은 건 누구겠어요? 결국에 정철이 되겠죠. 지금 멀리 전남 창평에 멀리 떨어져 있잖아. 임하고 떨어져 있잖아. 임금이랑 떨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울고 싶은 건 사실은 정철인데 기러기가 울면서 간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 있죠. 뭐겠니? 여기 기러기는 결국에 정철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 한 거야? 바로 감정이입이 일어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울고 싶은 건 정철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운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무슨 이미지가 드러나 있니? 바로 청각적인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운다라는 점에서요.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서리가 있고 이제 가을이 되고 있고 기러기가 울고 가고 있는 이런 좀 약간 쓸쓸한 풍경에서 나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야? 위로에 혼자 앉아 있다. 자, 위로라는 것은 바로 높은 누각을 얘기해요. 높은 저기 위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정자같이 이렇게 높은 저기 위에 내가 언제 있다고? 혼자 있다고. 혼자 있으니까 역시 또 뭐겠어요? 외로움의 감정이 느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롭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외롭게 혼자서 높은 누각에 올라가지고 수정염을 거드니, 자, 수정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중국 식당 뭐 이런 거 중식당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구슬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 문 보시죠. 요게 수정염이에요. 이게 구슬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 문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거기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가지고 요 커튼을 걷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는 높은 누각이니까 한번 요런 누각, 요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내 생각에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이렇게 높은 누각에 올라가가지고, 아까 수정염 봤죠? 거기에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싹 걷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 포인트는 이제 위루나 수정염이 포인트가 아니고 거기에 위루에는 아까 그 높은 누각에 언제 어떻게 있다고 혼자 올라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외롭다고.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거기에서 있는 커튼 이제 아까 수정염을 걷어서 이렇게 딱 묶어놨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뭘 생각하고 있냐? 또 뭘 생각하겠어요? 임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임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동산의 동쪽에 있는 산에는 뭐가 나고 달이 난다라고 했죠. 자, 달은 역시 뭐라고 했죠? 선생님 얘기했죠. 이제 고전 시가나
만한 고전소설 그런 작품에서 달이라든가 뭐 별이라든가 뭐 해라든가 저 멀리 위에서 반짝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거 다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원하는 존재, 바로 임. 바로 여기서는 특히 이제 이 작품 충신 영군지사,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글에서는 특히나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바로 임금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쪽 산을 바라보니 달이 떠오른다는 거야. 그 달은 멀리서 위에서 반짝반짝되고 있는 거니까 임금을 의미하는 거구나. 또 북극에는 별이 배니, 북극이라는 거 맞아. 저기 북쪽을 말하는 거죠. 북쪽에도 또 뭐야? 별이 또 맨 위에서 반짝반짝되고 있는 거 아니야. 역시 맨 위에서 반짝반짝되고 있는 거니까 임금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높은 누각에 올라가서도 누굴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달과 별을 보면서 임금을 떠올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똑같은 형식이 반복되고 있죠. 동산에는 달이 오른다, 북극에는 별이 보인다. 똑같은 형식의 짝을 이루면서 반복되고 있는 거, 요거 뭐라고 했죠? 대꾸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죠. 가사 작품은 사음보 연속체라고 했죠. 연속체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연속체라는 것은 짝을 이루면서 서로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얘기했죠. 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무한히 대꾸를 이루면서 반복되고 있죠. 자, 이런 게 연속체예요. 연속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짝만 이루면 무한히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사가 무한히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달과 별을 보니까 누구 생각하던가? 임인과 반기니, 임을 떠올렸다. 이 임이 누구겠니? 바로 임금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달과 별은 결국에 임이라는 거죠. 임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달과 별을 보니까 임인과 반기니 눈물이 절로난다. 임이 생각나는 거야. 임금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임인과 반가웠게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난다. 임금님이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눈물이 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볼게요. 자, 임금님에게 또 역시 보고 싶잖아. 임금님 보고 싶어 눈물까지 나잖아요. 자, 임금님에게 뭔가 보내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요?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청강이 되는 거예요. 청강. 자, 청광이라는 것은 이제 보시면 이제 맑은 빛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맑은 달빛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왜 달빛일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위로의 높은 누각에 혼자 앉아서 수정념, 아까 그 커튼을 걷었는데 지금 언제 달이 뜨고 있죠? 별이 뜨고 있죠? 그건 언제라는 거야? 시간상으로 밤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밤에 내가 보내고 싶은 푸른 빛은 뭐겠어요? 밤에 푸르게 빛나고 있는 게 뭐겠니? 바로 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청강 은 바로 맑은 달빛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밤에 지금 내가 보내고 싶은 거잖아. 밤에 보내고 싶은 맑은 빛깔은 바로 뭐겠어요? 맑은 빛은 바로 달빛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밤에 보내는 거니까 우리가 청강은 달빛이구나, 맑은 달빛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도 나는 뭘 보내고 싶다는 거야? 맑은 달빛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또 알겠죠. 청강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시적 화자가 임금에게 보내고 싶은 어떤 소재구나. 그래서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의미하는 거였구나 라는 거. 앞에 여름에서는 옷이었죠. 봄에는 뭐였어요? 매화였죠. 가을에는 바로 이 청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강을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피워내서 맑은 달빛을 피워가지고 봉황루에다가 보내고 싶다. 자, 봉황루라는 것은 봉황이 있는 누각이에요. 봉황은 뭐예요? 엄청난 이게 상상 속의 새잖아요. 자, 이게 봉황이에요. 보시면 이게 엄청난 새죠? 이거 상상 속에 있는 새. 그래서 보통 이 봉황은 그 황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봉황루라고 하니까 황제가 있는 누각이겠죠. 그럼 결국 여기가 어디겠어요? 바로 임금님이 계신 궁궐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임금님이 계신 궁궐 얘기한 거 하나 있었죠. 우리가 저기 앞부분에 보시면 서사 부분에서 엊그제 님을 모시더니 내가 어디에 올랐어? 임과 함께 광안전이라는 곳에 있었구나 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 광안전 이게 뭐라 그랬어? 달의 선녀인 항아가 산다는 누가 여기서는 임금이 계신 궁궐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봉황루하고 앞에 우리 서사 부분에서 봤던 광안전이 같은 의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임금이 계신 궁궐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결국에는 이제 푸른 달빛을 내가 피워가지고 어디로 보내고 싶다고? 임금이 계신 궁궐에다가 보내고 싶다, 붙이고 싶다, 보내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라는 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맑은 달빛을 여러분들이 피워가지고 던지고 싶다라고 하는데 거기다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데 맑은 달빛을 여러분들이
보낼 수가 있어요? 보낼 수가 없죠. 그렇죠? 자, 보낼 수 없는데 문학 속에서는 가능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표현하고 있죠.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했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 주관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 거죠. 상황을 내 마음대로 달빛을 보내고 싶다. 달빛을 남에게 보낼 수 있어요? 보내보고 싶네. 보낼 수가 없죠. 인간으로서. 이게 그런 장면을 우리가 주관적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광학리에다 보내고 싶다. 그러면 맑은 달빛을 왜 임금님에게 보내고 싶었을까요? 임금님은 그것을 딱 받아가지고 보내게 된다면, 맑은 달빛을 보내면 누각 위에다가 걸어두고 파랑에 다 비치어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자, 임금님은 그걸 받으면 맑은 달빛을 받게 되면 아까 그 누각 있죠. 누각, 여기 누각 있었죠. 누각 위에다가 된다는 거야. 맑은 달빛을 딱 받아가지고, 달빛이니까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맑은 달빛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자, 누각 위에다 이렇게 걸어두고 파랑. 자, 온 세상에 이렇게 다 비추세요. 제가 드리는 이 청강을 가지고요. 누각 위에다 걸어놓고 온 세상을 다 비춰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파랑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온 세상 말할 때 뭐라고 해요? 자, 사방팔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파랑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방팔방 생각해 보시면 온 세상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맑은 달빛을 온 세상에 비춰주세요. 임금님이 온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건 결국 뭐겠어요? 바로 선정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선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착한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온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뭐겠니? 바로 임금님 입장에서는 바로 착한 정치가 되겠죠. 그 누구 덕분에 가능한 거요? 바로 청강을 보낸 정철 덕분에 가능한 거다라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써 있네요. 자,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바로 심상궁곡을 점략같이 맹그셔서, 자, 심상궁곡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산에 있는 깊은 산이요. 깊은 산에 있는 궁벽한 골짜기인가 구석구석. 구석구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석구석. 그러니까 뭐 대충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심상고곡이 바로 깊은 산에 아주 궁벽한 골짜기, 막 그 안 보이는데 없이 구석구석을 말하는 게 보통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임금이 계신 아까 그 봉황루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잖아. 요런 느낌. 자, 높은 곳에 있는 누각에 임금님이 계시니까. 근데 거기에 내가 뭘 줬어요? 임금님에게 바로 아까 좀 밝게 해볼까? 아까 임금님에게 뭘 줬니? 청강을 줬었죠. 맑은 달빛에다 준 거야. 자, 맑은 달빛을 이렇게 주게 되면 임금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바로 이 누각 위에다가 걸어놓고 어떻게 심상궁궐 여기 지금 막 구석구석까지 깊은 골짜기까지 이렇게 구석구석 어떻게 해주라고? 환하게 점략같이라는 것은 대낮같이요. 대낮같이 환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깊은 골짜기까지 이렇게 환하게 만들어 달라는 건 뭐겠니? 임금 입장에서 환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선정 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선한 정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깊은 골짜기에 누가 있겠어? 바로 백성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임금님의 이 선한 정치가 구석구석에 숨어져 있는 백성들까지 다 닿도록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런 심상궁곡 깊은 산속에 있는 이런 궁벽한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지금 정철이 지금 요런 데 있는 거지. 요런 데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 임금님의 선정이 나에까지 닿지 않을까? 자, 나까지 닿게 임금님의 선정이 자신에게까지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좀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임금님의 선정이 요 구석구석 바로 정철이 있는 요 구석구석까지 임금님의 선한 정치가 닿게 된다면 정철이 다시 정치에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신이 복귀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좀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임금님이시여 선정 착한 정치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착한 정치가 닿지 않는 곳까지 없는 데까지 다 닿도록 해주세요. 결국에 백성들이 이 선한 정치를 전부 다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되겠죠? 심상궁궐 지금 뭐라고 했죠? 깊은 산속에 있는 궁벽한 골짜기 결국에 힘들게 살고 있는 백성들까지 다 닿도록 해주세요. 선한 정치가 그렇게 해서 대낮처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 여기 있는 곳은 누구라고? 바로 화자 정철이 있는 곳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에게까지 임금의 선정이 미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금의 선정이 자기에게까지 미쳐가지고 나중에 나도 다시 정치에 복귀하고 싶다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금위의 선정이 자기에까지 미쳤으면 좋겠다. 임금위의 선정이 바로 힘들게 사는 백성에까지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가을에서 그 선정이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뭐야? 바로 정철이 보내준 바로 이 청과 맑은 달빛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가을이라는 계절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것으로서는 서리하고 기러기가 있었고, 그리고 가을에 임금에게 보내고 싶었던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의미하는 건 뭐겠니? 보내고 싶은 거. 가을에 보내고 싶은 거 뭐였니? 바로 청강이라는 맑은 달빛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겨울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본사 네 번째 겨울입니다. 볼까요? 자, 그럼 역시 중요한 거 뭐겠어요? 겨울임을 알 수 있는 시여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건건이 폐색하여 백설이 한빛인제. 자, 건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건은 하늘이고요. 고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극기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건공감리라고 하는데, 이제 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하늘을 뜻하는 거고요. 곤이라는 것은 딱 즉 어머니를 뜻하는 거고, 그리고 감이라는 것은 물, 딸, 그리고 리 같은 경우에는 불, 그리고 아들을 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음양 오행의 조화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우리나라 태극기의 문양이에요. 알고 있었나요? 어쨌든 여기 건에 해당되는 게 하늘이라는 거고, 이제 곤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구나.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자, 그러니까 건은 하늘, 고는 땅. 그러니까 건곤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즉 온 세상을 말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온 세상이 폐색하여, 폐색이라는 것은 막혔다라는 거지. 그래서 생기가 꽉 막혀져 있다는 거야. 생기가 없어. 그러니까 온 세상에 생기가 없어. 왜 그럴까? 너무나 춥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춥다는 것을 뒤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아하, 백설이 한빛인제. 자, 백설공주 여러분들 아시죠? 하얀 눈처럼 얼굴이 하얀 공주, 백설공주. 자, 그래서 이렇게 흰 눈, 백은 흰 화이트, 그리고 설은 스노우예요, 스노우. 그래서 흰 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흰 눈이라고 아예 완벽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백설이라는 것이 바로 겨울임을 알려주는 소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늘빛이 하늘과 땅이 꽉 막혀서 생기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얀 눈이 한빛이다. 하얀 눈이 한빛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과 땅이 하얀 눈으로 한빛이다. 그만큼 눈이 이렇게 와서 다 이제 하얗게 돼버렸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절적인 배경이 바로 겨울이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너무나 추운 겨울이네. 그럼 그 겨울에 어떤다는 거야? 사람은 카니와, 자, 카니와 또 나왔지? 카니와가 뭐겠니? 물론이거니와 얼쏘 이렇게.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은 카니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날새도, 나는 새, 날아다니는 새도 그쳐있다, 끊어져 있다. 그러니까 새도 안 날아다니고 사람도 안 돌아다닌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백설이 내렸다고요. 너무나 춥기 때문에 사람도 안 돌아다니고 새도 안 돌아다닌다. 이제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겨울에 엄청 추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볼게요. 소상남반도 치오미 이렇거든. 자, 소상남반이라는 것은 바로 소상강 남쪽이라는 거야. 그래서 소상강 남쪽 여기가 어디요? 라고 한다면 이건 중국의 지명이랍니다. 갑자기 웬 뜬금스 중국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소상강 남쪽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결국 남쪽 지방을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반영론적인 관점에서 지금 정철이 어디에 와 있나요? 전남 창평에 있겠죠. 전남 창평 뭐 이 정도 되겠네. 자, 여기에 있을 거 아닙니까? 남쪽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북쪽이 추워요? 남쪽이 추워요? 북쪽이 당연히 너무나 추워. 그렇죠. 자, 그런데 소상강 남쪽, 그러니까 소상강 남쪽, 즉 정철이 있는 바로 어디를 말하는 거겠어요? 이것은 바로 바로 이 화자가 있는 거. 우리가 반응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지금 정철이 있는 바로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전남 창평을 얘기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반응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훨씬 더 남쪽 지방을 얘기하는 거구나. 자, 그런데 그것도 치오미 이렇거든. 자, 치오미 그러니까
춥다. 치옴 춥다라는 거. 춤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뒤에가 이어졌기 이렇게 돼가지고 치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춥다라는 거. 추위. 그러니까 추위가 이렇거늘. 그러니까 나는 소생강 남쪽에. 그러니까 난 남쪽에 있는데도 너무나 춥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자가 현재 있는 전남 창평이 원래는 남쪽이기 때문에 따뜻하다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겨울이 돼서 남쪽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춥다. 누가 있는데 지금 현재 화자가 있는 곳이요. 자 그러면서 역시나 누굴 생각하겠어요? 임금님을 생각하겠죠. 나도 추운데 임금님은 얼마나 추우시겠어?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볼까요? 옥느 고쳐야 더욱일러 무수하리. 자 옥느 고쳐. 자 옥느 고쳐 다섯째 옥으로 된 누각. 옥으로 된 누각이니까 누가 있는 곳이겠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옥으로 된 누각에 있어봤어요 여러분? 자 옥으로 된 누각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있는 곳이구나. 고쳐. 그래서 고는 높을 곳이죠. 높은 곳. 처는 곳이에요. 곳. 장소. 그러니까 옥으로 된 누각과 높은 곳. 자 옥으로 된 그런 럭셔리한 곳에 높은 곳에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바로 임금님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임금님은 우리 어디에 있는 거야? 바로 한양에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적 화자가 있는 곳보다는 어디에 있겠어? 북쪽에 있겠죠. 어머나 그럼 아까 시적 화자가요 나는 소상 남반에 있는데도 너무나 춥다. 자 그런데 원래는 남쪽이 따뜻하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데도 내가 너무 춥다. 그러면 북쪽은 더 얼마나 춥겠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남쪽인 나도 이렇게 추워 죽겠는데 북쪽에 계신 임금님은 얼마나 더 춥겠어요. 자 그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옥루 교차야 더욱 일러 무수하리.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옥같이 높은 곳이야. 더욱 일러. 더욱 말을 해봤자 무엇하리요. 더욱더 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반응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옥누고처라고 하는 것은 옥으로 된 누각과 럭셔리한 누각과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즉 임금님이 계신 곳, 즉 반응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양, 서울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요렇게 알 수가 있겠죠. 요렇게 되는 것이겠네. 여기는 요렇게 되는 것이겠네. 그렇지. 자 그러면 임금님 너무 추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요? 자 그럼 임금님을 위해서 내가 따뜻한 뭔가를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추우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뭘 보내주고 싶냐? 대단해요. 막 어벤져스예요. 엄청난 걸 보내줘요. 자 양춘을 붙여내요. 님 계신데 쏘 이거죠. 뭐뭐 하고저 라는 것은 뭐뭐 하고 싶다 라는 뜻이에요. 자 양춘이라는 것은 봄볕이야. 따뜻한 봄. 그러니까 따뜻한 봄 햇살. 선샤인이에요. 선샤인을 어떻게 하고 싶어? 붙여가지고 보내고 싶다라는 거야. 선샤인을 보내고 싶다. 누구에게? 임 계신데 이미 계신 곳에다가 쏘이고 싶다. 이미 계신 데다가 비춰주고 싶다. 어머나 여러분들 따뜻한 봄볕을 여러분들 잘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딱 비춰줄 수 있어요? 보낼 수 있어요? 봄볕을 모아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건 이건 어벤져스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걸 봤을 때 자 문학 속에서 어때요? 문학 속에서 역시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렵지만 문학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연물을 변형시키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주관적인 변형이 되겠죠. 양춘은 따뜻한 봄볕인데 따뜻한 봄볕을 이미 계신 곳에다가 내가 보내고 싶다라는 거잖아. 보내서 여기다 밝게 비춰주고 싶다잖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슈퍼 히어로도 아니고요. 그쵸? 자 그만큼 임에게 따뜻한 무엇인가 즉 양춘을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 양춘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바로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 되겠죠. 임에게 여기 양춘을 보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북쪽에 계신 임금님이 너무나 추울 것이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자 근데 하나만 보내지 않아요. 따뜻한 뭔가를 또 하나 보낸답니다. 자 모천 비친 해를 옥류에 올리고자 뭐뭐 하고자 뭐뭐 하고 싶다. 역시 소망의 의미죠. 자 모첨이라고 하는 것은 초가첨화예요. 초가첨화에 비친 해. 그러니까 초가집에 비친 해니까 초가집은 지금 누가 있는 공간이겠어요? 바로 시적 화자인 정철이 현재 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럼 내가 있는 이 초가집에 비치고 있다는 거 뭐가? 해가 비치고 있어요. 저 해를 보니까 해는 어때요? 굉장히 따뜻하지 않습니까? 해를 내가 역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게 이것을 임에게 여기 해도 임에게 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임은 북쪽에 있어서 옥류는 곡초에 있으니까 너무나 추울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해 역시 뭘 의미하는 거다? 임에 대한 정성과 사랑이 되겠죠. 왜냐하면 따뜻한 봄볕을 말하는 거니까 임에 대한 정성과 사랑, 즉 양춘. 따뜻한 봄볕을 두 개나 적어놨네. 자 해는 해죠. 여러분 해는 아시죠? 어머나 이거 따뜻한 봄볕을 밑에다 또 적어놨네. 자 그러니까 따뜻한 봄볕을 위에 있는 양춘이고요. 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따뜻한 선이야 선.
어쨌든 양춘이든 해든 전부 다 어떻습니까? 따뜻한 거겠죠? 이것을 누구에게 보내고 싶다고? 바로 임금에게 보내고 싶다고요. 왜요? 임금님은 북쪽에 있으니까 너무나 추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너무 추울까봐 건강이 염려되기 때문에 나는 따뜻한 봄배신 양춘과 그리고 해를 임금님에게 보내고 싶은 거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체크할 수 있겠죠? 양춘과 해는요,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였네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가서 자, 홍상을 님이 차고 치수를 반만 걷어. 자, 붉은 치마예요. 홍상은 붉은 치마를 홍상이라고 합니다. 홍이 이제 붉을 홍자고요. 상이 치마 상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붉은 치마를 여미어서 입고 묶어서 이렇게 딱 치마를 묶어서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입는 거. 자, 이렇게 입는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홍상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 치마를 입는다. 치마를 입는다. 자, 요런 치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홍상. 요런 느낌? 요거 이쁘다.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 이제 홍상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물론 남자도 붉은 치마 입을 수 있죠. 요즘 세상에. 하지만 예전에 롱롱 타임하고 조선 시대에 보통 이런 붉은 치마는 일반적으로 누가 입습니까? 바로 여성 화자가 입겠죠. 자, 그러면 홍상이라는 것은 결국에 화자가 여성임을 나타내는 단어구나. 요렇게 알 수가 있겠죠. 요것을 입는다면서요. 자, 요것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샥 이렇게 입는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여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붉은 치마를 여미어서 입고요. 푸른 소매를 반만 걷어.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이렇게 붉은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붉은 치마니까 이렇게 해볼까? 쭈쭈쭈 붉은색 치마예요. 붉은색 치마를 이렇게 입었다고요. 이거 이렇게 입었다고 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붉은색 치마 이게 다리 아하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붉은 치마를 여미어서 쫙 묶어서 땅땅하게 딱 입고 그 다음에 소매는 무슨 색이라니까 푸른 소매라는 거야. 푸른 소매니까 푸른색으로 그릴 거. 이거 초록색 푸른색 갑자기 염색스 이렇게 그냥 대충 알아두세요. 자, 그러니까 푸른 소매를 어떻게 한다고? 걷었다고. 소매를 딱딱딱 걷었다고. 알겠죠? 자, 걷어서 자, 뭐 한다는 거야? 왜 갑자기 치마를 딱 잡아 끌고 여미어서 입고 딱 잡아서 이렇게 끄는 거. 이렇게 여미어서 입는 거는 잡아서 딱 끌고 왜 갑자기 소매를 걷었을까요? 싸우려고요, 여러분? 아니겠죠.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서 채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옷을 딱 여미어서 딱 단단히 여미고 딱 단단히 잡아쥐고 어딜 간다는 거야? 바로 일모수득의 행가림도 하도하샤. 어디로 갔니? 바로 일모라는 것은 저물력이라는 거야. 여기 해가 지고 있어요. 황혼이요, 황혼. 해가 지고 있는 거기에 수득. 자, 여기 기사 대나무제 다 써있죠. 해가 저문 날에 긴 대에 의지하여 기다림. 그러니까 긴 이 저물역에다가 대나무에다가 기대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딱 이렇게 옷을 딱딱딱 잡아쥐고요. 기다리고 있어. 왜 기다리고 있겠니? 바로 누굴 기다리는 거겠어? 거기에서 바로 대나무에 기대어서 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겠지. 임금님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네요. 저물역이고요. 긴 대나무에 기대어서 임금님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햄가림이 생각이 햄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하도하시죠. 또 나왔지. 하다가 뭐라고요? 우리가 현대어로 풀이하자면 많다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굉장히 임을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다른 애 스위디어 긴밤을 고초한 자, 다른 애 스위디어 긴밤을 고초한 자. 역시 몇음 뭐요? 하나, 둘, 셋, 넷, 사음보. 그렇지. 가사니까요. 노래 부르고 있어요. 자, 다른 애 짧은 해가요. 스위디어 금방 지고요. 긴 밤을 꼿꼿이 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겨울 되면 어떻게 돼요? 밤이 엄청나게 길죠. 밤이 너무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 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은 계절이 언제? 겨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밤은 또 너무 길어. 생각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청등을 걸은 곁에, 자, 청등을 걸어둔 곁에. 청등이라는 것은 이제 푸른 등이에요. 자, 보시면 요런 등, 요런 느낌이에요. 청등, 푸른색 등. 아시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지금 거기다 걸어놨다고. 근데 그 곁에다가 옆에다 뭘 놔뒀다고? 경공우를 옆에다가 놓아두고라고 있죠. 경공우가 바로 뭐냐면 이게 자개거든요. 자개로 장식한 공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게 장식한 요런 이제 조개를 찧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걸 자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예쁘죠? 좀 이런 거 예쁘지 않아요? 나만 예쁜가? 이렇게 보시면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 이제 약간 자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로 장식이 된 공우는 우리가 앞에서 봤죠. 공우는 우리가 공무도화가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장식이 된 요 악기를 옆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청등을 걸어둔 곁에다가 자개로 장식한 공을 옆에다 놓아두고, 왜 놓아두고 이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 이 긴 밤 동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기다리다 현실에서는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 어떻게 하겠냐? 바로 꿈에나 님을 보려 안 되겠다. 나는 그러면 꿈속에서라도 임을 만나야겠구나 라고 결정을 내린 거야. 현실에서는 보기 어려우니까요. 어디서 만난다고? 꿈에서나 임을 봐야겠다. 자, 그래서 꿈에서나 임을 보려고 탁 받고 비겨시니 턱을 받치고 기대어 있으니 이제 잠에 들려고 하는 거예요. 꿈에서 만나야지. 안 되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잘 준비를 하는 거야. 이제 꿈에서 만나려고. 자, 앙금도 차도 찰시야. 이 밤은 언제 셀 거야? 사음보죠. 자, 앙금, 금이라는 것은 원한 금침이라고 해서 이불이에요. 금이 이불. 그래서 앙금이라는 앙은 이제 원앙이라는 한자거든요. 그래서 원앙이 새겨진 이불을 가지고 이제 자려고 누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원앙이라고 하는 요 원앙이 새겨놓은 원앙새를 수놓은 이불이라고 봤을 때 원앙은 보통 언제 나오는 거야? 부부 사이에 이제 금슬이 좋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새가요. 자, 그러면 이불을 덮는데 하필이면 또 원앙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 원앙새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 얘기는 뭐겠니? 바로 여기에 있는 시자 화자가 결국에 여성 화자구나. 그래서 여성 화자인 시자 화자가 남성 화자인 바로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옥황상제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구나. 남녀간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원앙이라는 시어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앙금이 차도 찰시야 짜서 덮으려고 하는데 이 이불은요. 자, 이불을 덮었는데 원앙 앙금을 덮었는데요. 어땠다는 거야? 굉장히 차가운 거야. 어머, 나 어떡해요? 자, 왜 차가울까요? 옆에 사람이 없죠. 원래 임도 있고 나도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임도 없고 지금 내가 없어. 나 혼자 자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온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차겠어요. 그쵸? 그래서 차도 찰싸라고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이불이 굉장히 차기도 차구나. 그러면서 이 밤은 언제 새고 이 밤은 언제 지나가는 것이지 이미 없는 이 밤은 너무나 어떤다고? 길다고요. 이 밤은 어떻겠어요? 바로 굉장히 고독하다, 외롭다라는 감정을 더욱더 강하게 드러내고 심화시키고 있는 단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겠지. 앙금이 어떠다고? 결국에 차고 차다. 그리고 밤은 너무나 길다. 그동안 누굴 기다린다? 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고독하고 외롭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본사 네 번째는 겨울에 대한 이야기고요. 바로 임에 대한 그리움과 긴 겨울밤을 보내는 외로움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한 내용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본사 세 번째는 가을에 관련된 거였어요. 하룻밤 설이 김에 기러기 우러날지. 하룻밤 설이 기운에 기러기가 울면서 간다. 설이라는 것은 기온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이는 바로 가을을 나타내는 시어가 되겠구나. 그리고 기러기는 철새라고 했죠. 가을 철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가을을 나타내고 있는 계절적인 배경을 드러내고 있는 시어구나. 뭐가요? 설이하고 기러기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이가 있고 기러기가 있는 요 가을에 나는 어떻다고 높은 네가에 어떻게 혼자 올라가서 수정령을 딱 걸어가면서 보니까 동산에는 달이 나네요. 저기 높은 곳에 달이 뜨고요. 그 옆에는 북극에는 별이 보이고 있어요. 별과 달이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시간이 언제라는 거야? 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걸 보니까 또 누가 생각나? 이미 생각난다고요. 그러니까 달이나 별은 결국에 임금님을 말하는 거겠네요. 어쨌든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인다. 이게 똑같은 형식이 짝을 이루면서 했으니까 대꾸법이 쓰여져 있네요. 자, 그래서 나는 임금님에게 뭘 보내고 싶다? 바로 청강을 보내고 싶네요. 청강이라는 것은 맑은 달빛이에요. 햇빛이면 왜 달빛이야? 지금은 밤이기 때문이죠. 자, 밤에 빛나는 것은 뭐예요? 달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빛나는 이것을 누구에게 보내고 싶다? 임금님에게 보내고 싶어요. 보내가지고 어디다가? 봉황루에다가 보내고 싶다. 봉황루, 봉황이 사는 누각이니까 결국 임금님이 계신 궁궐 앞에 서사에서 봤던 광안정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것을 왜 보낸다는 거야? 보내고 나면 임금님이요. 그걸 누각 위에다가 걸어두고요. 온 세상을 다 밝게 비치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입장에서 온 세상을 밝게 비치는 건 뭐겠어요? 바로 선한 정치가 되겠죠. 선한 정치, 즉 임금님이시여.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을 의미하는 청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로 군신관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심상궁곡. 심상궁곡이라는 것은 뭐니? 깊은 산에 있는 궁벽한 골짜기죠. 구석구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어떻게 대나처럼 밝게 만들어주세요. 임금 입장에선
밝게 만드는 게 뭐라고? 선한 정치라고요. 결국에 임금에 대한 선한 정치가 이렇게 안 비치는 곳 없이 구석구석 비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심상궁곡을 결국에 힘들게 살고 있는 백성 하나하나까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한 지금 심상궁곡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화자인 정철 아니겠습니까? 점난창평이 바로 심상궁곡이라고요. 굉장히 구석구석이라고요. 여기까지 임금님의 선정이 닥친다면 내가 다시 복귀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지도 않을까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겨울 부문이었네요. 자, 겨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어 역시 뭘까요? 건건이 폐색하여 백설이 한빛이지. 백설이라는 것은 화이트 스노우였어요. 자, 그러니까 흰 눈이라고 하니까 아하, 겨울임을 드러내고 있는 시어구나.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사람도 물론이거냐 새도 안 날아다니네요. 자, 소상남반 소상강 남쪽 내가 있는 이 남쪽 지방도요 굉장히 춥다고요. 임금님이 계신 옥누고 저 옥으로 만든 누각의 높은 곳에 있는 북쪽에 있는 임금님은 더욱 일러 무슨 말이 얼마나 추우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따뜻한 무엇인가를 보내야겠죠. 그래서 나는요 양춘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 싶었어요. 양춘은 바로 따뜻한 봄볕이랍니다. 따뜻한 봄볕을 임금님에게 던져주고 싶었어요. 따뜻하게 떼어주고 싶었어요. 왜? 임금님은 추울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에 양춘은요 바로 임의 건강에 대한 염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어쨌든 따뜻한 봄볕을 내 마음대로 쏘인다, 막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붙이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변형하고 있죠. 주관적인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모천 비친 해를 옥리에 올리고죠. 모천이라는 것은 바로 초가처마예요. 초가처마 누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시적 화자가 있는 곳이겠죠. 초가집에 살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비치고 있어요? 해가 비치고 있네. 아하, 해는 어때요? 굉장히 따뜻하죠. 따뜻하기 때문에 그거 역시 임금님에게 보내고 싶어. 왜? 임금님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춥기 때문이죠. 그래서 옥누, 옥의 누각, 옥누각이니까 어때요? 럭셔리한 공간 임금님에게 어떻게 하고 싶다고? 올리고 싶다. 결국에 양춘과 해는 임금님의 건강에 임금님 추울까봐 걱정돼서 보내는 것이구나.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홍상을 님이 차고 취수를 반만 걷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붉은 치마를 여미어서 입고요. 붉은 소매를 딱딱딱 소매를 걷었다고요.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홍상이라는 것은 붉은 치마죠. 그러면 붉은 치마를 입는 것은 보통 여성 화자구나.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고 있는 소재네요. 자, 그럼 난 이걸 딱 소매를 걷어가지고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일모수득의 행가림도 하다했어야 점을 여기다가 대나무에 기대어가지고 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생각이 있어요? 보고 싶어요, 임금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 보니까 해는요 왜 이렇게 빨리 지는 거예요? 밤은 왜 이렇게 긴 거예요? 겨울이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나는 뭐 했냐면 청등 푸른 등을요 옆에다 걸어두고요. 자개로 장식한 공을 옆에다 놓아뒀어요. 그러면서 임금님을 생각하는 거죠. 기다리고 있어요. 간절해요. 보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안 되겠다. 꿈에라도 임을 봐야겠다. 그래서 꿈에라도 임을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턱을 받치고 딱 기대어 있으니까 자, 이제 잘 준비를 하겠죠. 꿈에서 만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앙금도 차도차에서 앙금이라는 것은 앙이라는 것은 바로 원앙이에요. 금이라는 것은 이불이죠. 그러니까 원앙이 원앙이 잘 수놓아진 이불이에요. 자, 원앙 이불을 내가 딱 덮고요. 원앙이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부부간의 금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하, 남녀간의 그런 얘기를 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원앙 앙금이라는 단어에서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하, 시적 화자가 여자고 그리고 남자인 화자를 뭔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어쨌든 자, 언양새를 수놓은 이불이 어떻다고 굉장히 차다고요. 왜냐면 옆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인적이 옆에 사람이 있으면 온기가 느껴질 거 아니에요. 온기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밤은 언제 샜고 밤은 너무나 길어요. 언제나 셀 것인가. 긴 밤 동안 계속 임을 생각하면서 있는,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모습이 드러나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겨울까지 다 했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 뒤에 결사 부분이랑 마무리 정리 있죠. 마무리 요약 정리 프린트까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